JTB 전조방송이 보도한 금품살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과 평화당이 서로 관건 선거와 금품 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군수들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전북에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오존주의보가 올 들어 벌써 6번이나 발령되고 발령 시기도 2년 전에 비해 2달이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선거전이 무르익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 JTB 전조방송의 보도를 놓고 서로 관건 선거와 금품 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진일퇴를 벌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JTB 보도를 인용해 원광대 학생들이 정원일 후보의 선거 공범을 수정에 동원되고 SNS 지지 활동을 벌였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는 과거 실형을 받은 국민의당 당직자 출신과 익산시 기간제 근로자까지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안기부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해 시민들의 언론을 왜곡하고 표심을 조작했던 바로 그 관건 선거, 관제 선거의 복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분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정원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는 김영배 후보가 의혹을 부풀리고 덧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쇄 오류를 바로잡은 게 팩트라는 설명입니다. 선관위가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그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영배 후보 측은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부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선거에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재환 평화당 완주군수 후보는 군청에서, 당내 국회의원들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JTB의 금품살포 의혹 보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완주의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성일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측은 평화당이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품 살포 논란은 박성일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 법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 것입니다.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공방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부터 고소 고발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전라북도 홍보비 1억 원이 김승수 캠프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자 곧장 날을 세운 겁니다.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정치 공세는 구시대적 행위라며 반박했고 강력한 법적 대응 또한 예고했습니다. 고창 군수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박 후보가 재산을 36억여 원인 것처럼 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 측은 서울 을지로 땅에 신탁계약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어 일시적으로 법인의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지침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수 자리를 두고 격돌한 후보들 간 공방도 치열합니다. TV토론의 자료를 무소속 김종규 후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화면에 새겨 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고발까지 고려한 상대 후보들은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점을 돈 선거운동,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정책 검증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군수 후보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임실군수 선거입니다. 임실군수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의 발전을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임실 축협 조합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수실을 개방하는 등 열린 군정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생태관광 벨트를 만들어 깨끗하고 투명한 임실, 잘 사는 임실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잘 알고 농업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임실 낙후된 농업을 꼭 예산 많이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임실을 만들고. 임실군수 선거에 2번째로 나선 무소속 박기봉 후보는 30여 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독거 어르신 공동 주거 공간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설하는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4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 임실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임실 군수 후보 박기봉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신민 후보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전임 군수들과 달리 4년 동안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임실 군민들께서 이번에 4년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16년 만에 해제된 옥정호를 종합관광개발해서 삼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무소속 후보의 손을 많이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한 높아 임실 유권자 2만 6천 명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방송이 주최한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그동안의 순창 군정과 발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강천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천산 우리 국립공원을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녁에 관광객들을 저녁에 오실 수 있게 해서 그 오신 관광객들이 강천산에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팔덕면 그리고 민속마을역 그리고 순창읍역까지 모셔오는 소위 관광의 철도 시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창의 관광지를 강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문산, 장구목, 섬진강을 연대한 관광 영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호 토론에 들어가자 새 후보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현직 군수인 황숙주 후보와 전직 군수였던 강인영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면서 홍승채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순창이 미래 발전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7년 전으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능과 갑질, 부패와 부도덕, 황숙주 후보의 재임 시절의 모습입니다. 군수가 군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군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보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모와 타협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강인영 후보와 황숙주 후보는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3명의 후보는 옥천 인재수 운영 방식 등 주요 현안과 상대방의 주요 공약을 두고서도 구체성과 현실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읍면동에 있는 24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며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 신청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6년 치른 총선에선 17.32%였으며 지난해 대선은 31.64%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5명의 도지사 후보들에게 노동 분야 66개 과제 수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태용, 이광석 후보는 전 항목에 동의하고 임정엽 후보는 선별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신재봉 후보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으며 송하진 후보는 개별 항목에 대한 입장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도내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 생태, 안전 등 민선 7기에 실현해야 할 정책의 수용 여부를 질의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가고 새로운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오존인데요. 지난해 전북에는 없었던 오존주의보가 올 들어 벌써 6번이나 발령됐고 발령 시기도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여름이지만 낮 기온은 연일 30도 안팎.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많이 덥고요. 그리고 햇볕이 많이 내리쬐서 두피가 손상이 갈까 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올 여름 시작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지난 4월부터 6번이나 발령돼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발령 시기도 2016년보다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 속 자외선과 반응해 생기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데 어린이나 노인,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눈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줘서 특히나 오래 노출되면 가슴 답답함이나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존은 황사용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기온과 일사량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 소식이 있는 일요일 전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가 로이터가 선정한 2018년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1위에 올랐습니다. 전북대는 화학, 약품과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 출원 비율과 산업계 종사자와의 논문 공저 비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내 종합대 10위, 거점 국립대 1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평가는 로이터와 혁신 데이터 분석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 데이터와 논문 인용 지수 등 10개 지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으며 75개 대학이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에 선정됐습니다. JB금융지주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전북은행 50명, 광주은행 60명 등 모두 110명을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91명과 비교하면 20% 이상 많은 것입니다. JB금융지주는 전체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운영위원장과 보일러 설치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운영위원장과 공사업자가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공동 배기구를 막고 사고 당일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무자격 보일러 기사는 계측 장비도 없이 점검을 나와 이상이 없다며 돌아가 조부모와 손자 등 일가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라북도에 오래된 공동주택의 배기구를 점검하고 보일러 기사들이 일산화탄소 측정 장비 소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 한우협회 고창군 지회 간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을 불태운 전주에 사는 26살 최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 걸려있는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지만 낮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토요일 밤부터 휴일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